자, 우리 얼마 전 우리 조합에서 정비객 수립을 위해 선행 업무로 조합원 여러분의 희망 평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합원 희망 평형 설문조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안을 확정하는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희망 평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근본 진행한 설문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처음 실시한 1차 설문조사입니다. 근본 진행한 설문조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희망 평형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자, 그럼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조합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KTS 엔지니어링의 최상호 대표님께서 설명드리고 이후에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희망평형 설문조사 결과 및 건축계획 방향에 대해서 우리 조합의 설계회사인 히림건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KTS 엔지니어링 우리 최상호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KTS 엔지니어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상호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앞서 이제 사회자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합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정비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우리 조합하고 저희 협력업체하고 합심을 해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일부 이제 우리 조합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사회자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을 강남구청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서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설명회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동의서를 구하는 절차를 구할 건데요. 어쨌거나 이게 최대한으로 빨리 진구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비계획안의 그간의 이제 신속통합기획 이후에 추진됐던 그 추진경인데요.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안 우리 압구정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각 조합별로 아마 이제 설명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그때 설명회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이거는 별도입니다. 작년 11월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행정 처리 과정상의 내용일 뿐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신속통합기획안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정비 계획이 추후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된 내용으로 변경 고시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에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고 그냥 행정적인 처리 절차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단지들의 지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이 구역이 작년 12월에 주민 제안을 통해 가지고 강남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 있고요. 아마 이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민 공람이 들어갈 건데 지금 협의 과정에 서울시하고 지금 신속통합기획과의 어떤 정합성 내지는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고 아마 이제 4구역, 5구역도 있지만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서가 웬만큼 이제 진구가 돼서 아마 이제 빠르면 3월 안에 아마 이제 저 강남구청에 제안을 할
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5구역도 아마 이제 지금 저희처럼 입안자를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한 내부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신속통합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각 조합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여러분들 동의를 구해서 정비계획을 접수를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 후속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사업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가 크게 이렇게 두 개 단계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받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내부의 어떤 기반 시설을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배치를 할 것인지, 기반 시설 설치와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 단지 내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최고 층수를 몇 층으로 가져갈 건지, 평형별 세대 수는 계략적으로 어떻게 몇 세대를 만들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비계획으로 이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정비계획에서 이제 결정되는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인가 때 우리가 이제 건축 심의도 하고 각종 영향 평가 또 심의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계획은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계략적인 내용으로 해서 최고층 수하고 평형별 세대수 개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이제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위반은 후속 절차를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약 한 여러분들 동의서가 진구가 돼서 한 4월이나 다음 달이나 5월 달에 이렇게 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들이 관련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 30일,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결정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신속통합계획은 이제 수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 기간들이 뭐 빠르면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를 입안 제안을 하고 나면 수권 소유원회까지 결정되는 과정이 빠르면 한 8개월, 뭐 늦으면 한 10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간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리상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작년 11월에 결정고시했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 자체가 아주 우리가 2016년도에 여러분들을 지구단위 내용 설명회 했을 때 그 내용으로 그냥 결정고시만 했어요. 근데 신속통합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비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말하는 신속통합계획하고 이 지구단위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일단 신속통합계획 안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주민 제안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다 발표를 했고 우리한테 다 통보가 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담금도 좀 낮추고 조합원들이 또 원하는 어떤 또 평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마 이제 우리 조합의 또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각 또 지역별로 뭐 이제 그 제자리 재건축의 원칙도 또 일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갈 수 있는 택지의 규모라든지 연면적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위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 정해진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공동주택 택지가 되겠고, 이 이제 빗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주거 지역은 주로 이제 주상복합의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위치는 대부분이 이제 어떤 주거의 정원성이라든지 어떤 그 쾌적성을 봤을 때 이쪽에 다 이제 배치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주거 지역을 일부 할애를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이 좀 이제 기존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택지 면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조정을 해보자 해서 이제 검토를 했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로 다 나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방향성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제 토지이용 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획지를 좀 확대를 하자. 우리 조합원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 부지의 땅을 좀 크게 확대를 해보자 라는 원칙을 하나 검토 주제를 잡았고요. 3종 획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준주거 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준주거 지역을 좀 축소를 하겠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상에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 발표했을 때부터 우리 조합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공보행 통로가 우리 단지 중앙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공공보행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지이용 계획 차원에서 이제 이슈 사항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순부담, 또 하나의 이슈 사항이 이제 순부담인데. 순부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구청이나 서울시청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비율, 이게 이제 순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이후에 우리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청사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건축물과 관련된 뭐 문화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재건축 이후에 기부 체납을 하는 땅의 면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순부담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우리 땅을 순수하게 기부 체납해야 되는 부담 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순부담인데, 순부담의 기준을 조금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제가 항목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순부담 기준이 기준보다 약간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순부담 기준을 약간 좀 하향 조정해서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순부담하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하게 되니까 순부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위에 뭐 도로라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강남구나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순부담이 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순부담 하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상한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을 준주거 지역하고 3종 획지에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 발표됐던 그 세대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평형대를 약간 늘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신속통합계획에서 발표됐던 세대수 부분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다 늘려서 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평형 구성이 좀 일부 돼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평형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 부분하고, 그러면서 좀 임대주택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존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이게 4개의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조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뜯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속통합계에서 구역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최초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왔던 구역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크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쪽에 이제 덮개도로 부분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쪽에 노년로변에 이제 동호대교에서 넘어오는 고가차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가차도를 일부 철거하는 부분들이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우리 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도 하면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때 이 고가차도의 철거와 관련돼서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 할 때 이 압구정 고가차도는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덮개도로 부분이 이제 포함된 그런 형태로 해서 약 한 39만 9천여 제곱미터가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현상 공모도 했고 히림에서 만들었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덮개도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면적 조정을 해서 조합 제한 근본에 우리가 정비계획 제한할 때는 약 39만 1천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제 정비구역은 조정을 해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토지연계에서 3종 획지를 좀 확대를 하고 준주거 지역을 좀 줄이는 계획이 제안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신속통합기획 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획지가 되겠고 이쪽에 이제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이 3종 획지 면적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100% 갈 수 있는 어떤 그 건축의 용량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22만 1천 정도 되는데 약 한 6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3종에서 용적률이 상한이 300%고 뭐 뒤에 뭐 정비계획 용적률도 일부 뭐 좀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6만 7천 제곱미터에서 법적 상한 300%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100% 이쪽에 다 갈 수 있는 연면적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3종 획지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갈 수 있는 대지를 좀 넓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대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쪽 준주거 지역의 한 블럭을 3종으로 좀 다운해서 우리 3종 하나의 획지처럼 조정을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종 획지를 6만 7천에서 약 한 7만 3천 평까지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주거 지역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로변의 준주거 지역 한 켜 정도 놔두고 이게 이제 주상복합 정도로 해서 13,000에서 약 한 8,700 정도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보행 통로 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는 압구정역에서 우리 덮개도로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제시가 됐을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아마 이제 조합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동안 우리 조합의 입장도 다 이해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 부분들이 공공보행 통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돌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노년로가 되겠고 압구정역에서 이제 노년로변으로 가서 문화공원을 통해서 덮개공원까지 연결하는 어떤 공공보행 통로를 이렇게 이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조합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이제 기존에 결정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조합의 입장을 반영을 한 내용으로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뭐 앞서서 뭐 지금 이 구역도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보행 통로와 관련된 논란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조정하는 부분이 일단은 조정을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이 공공보행 통로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순부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용적률과 관련된 게 이제 계속 연동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순부담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우리 3구역의 순부담 기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에 한강변의 아파트의 재건축을 할 시에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최소 10% 이상, 특히 이제 우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한강변의 10% 이상을 전체 구역 면적 10% 이상을 순부담을 기반시설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상향이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초등학교 뒤쪽에 2종 7층 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 종상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종상향에 따른 순부담 의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3%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도 전환에 따라서 0.3%.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심지 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거용도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거용도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또 이제 순부담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0.3%인데 어쨌거나 이걸 이제 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기준이 한 13.6%더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3.6%인데 신속통합계획에서 이제 순부담 계획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공청사도 있고 일부 문화시설도 만들어서 공사해서 기부 체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덮개도로도 있고 뭐 일부 지하차도에 따른 공사비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7.3% 정도와 우리가 이제 순부담하는 걸로 신속통합계획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13.6%가 기준인데 17.3%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요거에 따른 순부담에 따른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미 다 신속통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순부담을 너무 좀 높으니까 순부담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낮추는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17.3% 신속통합계획에서 돼 있던 걸 갖다가 한 조합에서 지금 한 15.1%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13.6%인데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일부 또 토지용 계획을 조정을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토지용 계획을 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일부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종 획지를 늘리면서 가운데 도로를 입체도로로 결정하고 그걸 대지화하는 내용을 해서 일부 이제 공원 도로 면적은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공사비와 관련된 건축물 기부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공사비를 좀 조정을 해서 순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 그렇고 근데 이제 순부담 비율이 원래 이제 신속통합계획 17.3%인데 15.1%까지 낮추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요 순부담 계획이 약간 이제 우리가 기준이 13.6%인데 더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순부담이라는 거는 용적률과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게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순부담 양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의 분양 연면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15.1%를 했을 때, 요 정도 했을 때 기존의 신속통합계획에서 나왔던 조합원 분양 연면적, 그러니까 조합원 분의 분양 연면적 플러스 일반 분양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고, 요게 더 줄어들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연면적 자체가 좀 줄어드는 계산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뒤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5.1%로 일단 조정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복잡한데 오늘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순부담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을 순부담이라고 하고, 그걸 제공을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로 우리는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우리가 이제 준주거 지역도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디다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조합 분양분의 연면적을 최대치로 확보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과제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신속통합 기획안을 보면 우리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220.4%였고요.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이 263.1%였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 300%라고 그래서 상한 용적률과 법적 상한의 300% 사이에 절반은 임대로 가고 절반은 분양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합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이 임대를 제한 부분들이 나머지가 전체가 이제 조합 분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순부담 비율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3종 획지도 좀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합의 어떤 분양 연면적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24.5%로 약 한 4.1%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용적률을 한 4.1% 정도 올리는 걸로. 그러면 기준이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인센티브가 계산이 되니까 이제 상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올려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기부 체납에 따라서 개수를 좀 조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이 작년 7월에 결정됐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건축물 기부 체납에 따른 개수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100%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아닌지는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 개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보겠다, 연면적으로 올려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을 갖다가 이제 균형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 양을 인센티브 계산할 때 준주거 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어떻게 배분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거냐, 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까지 감안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계획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63%에서 최대 271%까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더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검토가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요 차이가 우리가 이제 3종 획지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합 제한하는 3종 획지의 면적도, 대지 면적도 늘어났지만 용적률 차원에서 요 271%하고 300%하고 사이에 절반이 임대고 절반이 분양이니까 이 빨간 선이 기준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합 연면적은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3%에서 271%까지 약 한 8% 정도 올라가는데, 그만큼의 조합 분양의 연면적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순부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기준 용적률 4% 상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원래 이제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서울시에 정해져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30%고, 그 다음에 2종 7층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190%.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00%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신속통합계획 할 때는
이 면적에 따른 삼종 일반 주거지역은 230, 이 면적이 190, 2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중 평균을 했어요. 면적별로 가중 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220.4%로 해서 이제 신속 통합 계획에서 용적률 계획이나 연면적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구역, 뭐 2구역이나 뭐 이제 4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처럼 용도적이 이렇게 혼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4구역은 저희하고 비슷한 뭐 일부 일종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 용적률이 230%보다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뭐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뭐 2종 7층 지역도 있다 보니까 기준 용적률이 220.4%로 가서 굉장히 좀 전체 조합원의 어떤 연면적을 찾아가는데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부 이제 기반 시설로 돼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압구정 초등학교 부분이라든지 근데 압구정 초등학교를 제외한 이 전체 우리가 토지용 계획상 이 압구정 초등학교를 앞으로 옮겼는데 이 압구정 초등학교에 신설되는 땅은 과거에 3종 일반 주거지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치환을 해보자. 1대1로 그냥 가져가자. 기반시설 부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보자. 요거는 이제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기준 용적률을 적용한 사례들도 분명히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환을 했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압구정 초등학교가 이쪽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3종으로 230%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존의 190% 지역으로 가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도로가 돼 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치환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재건축 이전에 있던 기반시설 부지를 재건축 이후에도 기반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대1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1대1로 치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용적률을 약 한 4.1%, 220%에서 224%로 올릴 수도 있는 어떤 논리적인 방법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준 용적률을 좀 올리겠다. 요 기준 용적률을 올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에 따라서 순부담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산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서 상한 용적률은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용적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조합의 입장에서는 연면적을 확보를 하고 조합 연면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준 용적률을 한번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기부 체납과 관련된 인센티브 개수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신속통합계획에서 보시면 상한 용적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용적률에다가 뭐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건축물 기부 체납량에다가 0.7을 곱하게 돼 있었습니다. 개수 자체가 이게 뭐 상한 용적률을 계산하는 복잡한 식인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기준 용적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아까 기준 용적률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개수를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이 0.7에서 1.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기준 보시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물 또는 현금을 납부했을 때 개수는 0.7에서 1.0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었고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0.7을 적용하게끔 돼 있었는데 1.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0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전략 용도를 건축물로 지어서 기부 체납했을 때 1.0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 우리가 건축물 기부 체납이 뭐 이제 덮개도로도 있고 뭐 문화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전략 용도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용도와 관련된 인정 부분은
마지막 수권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건축물로 기부 체납하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기존에 뭐 공공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뭐 새로 지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지어지는 어떤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전략 용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수 조정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1.0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정비계획안을 입안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합 제한안이 분양 연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7을 적용했을 때 하고 1.0을 적용을 했을 때 보면, 용적률 완화량으로 봤을 때는 0.7을 적용했을 때는 약 한 4.5%가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1.0으로 적용했을 때는 약 한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미세하게나마 한 1.3%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용적률 1%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 면적이 약 한 7만 3천 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 용적률 1%라는 게 약 한 730평 정도 돼요.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730평이면 비용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에 대한 비율 배분, 요건 이제 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의 연면적을 어느 정도 100%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 지역, 자 이제 건축물 기부 우리 신속통합기획안을 보시면 이제 이쪽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신속통합기획안입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물 기부 체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주거 지역의 대부분을 한 85%를 준주거 지역 쪽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때도 사실은 아마 서울시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면적으로 좀 준주거 지역에 안 하고 이쪽에를 하다 보면 우리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임대주택 수가 너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소셜 믹스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쪽 준주거 지역 쪽에 편중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정비계획 용적률이 263%고, 그러니까 이게 기부 체납에 따라서 올라가는 용적률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 용적률 아까 인센티브 계산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준 220에서 뭐 토지 건축물 기부 체납에 따라서 인센티브 계산해 보면 3종 획지에서 263%. 그러면 이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230에서 361%까지 이렇게 신속통합기획 안에서는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을 건축물 기부 체납을, 자 3종 우리가 획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고 준주거 지역이 짧잖아요. 대지 면적이.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 기준 용적률로 224하고 230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나눠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88%, 준주거지역이 한 12%로 이렇게 비율로 연면적 비율로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한 용적률을 계산할 때 건축물 기부 체납량을 3종 지역에다 좀 많이 할애를 해서 3종 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약 이제 3종이 약 한 271%,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과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많이 받았다 보니까 뭐 361%까지 조합 용적률이 갔는데 약 한 297%로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용적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분양 연면적은 준주거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크게 많이 올라가겠죠. 수치로 계산해 보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서 좀 제한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용적률 연면적을 좀 균형 있게, 좀 근거 있게, 요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근거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준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종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연면적 비율대로 해서 기부 체납량을
건축물 기부 체납량을 갖다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인 근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요게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우리 3종 획지를 좀 늘리고 획지 면적을 늘리고 3종 획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좀 올려야만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속통합계획에서 보면 3종 획지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세대 비율이 49.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33평, 34평형이라고 옛날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초과되는 세대수, 그러니까 34평형 초과되는 어떤 세대수 비율이 49.7%였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3,940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평형대를 좀 늘려서 재건축 이후에 평형대를 늘려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니즈를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 85제곱미터 초과 세대수를 좀 늘려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본에 이제 조합에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85제곱미터 3종 획지에서 약 한 3,654세대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 일부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를 약 한 280세대 정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3,900세대 이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평형별 세대수를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종 획지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세대 비율을 약 한 73%까지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과거에 650세대였습니다만은 뭐 562세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 이 세대수는 사실은 세대수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평형을 임대주택으로 배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임대주택 세대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큰 평형도 일부 좀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하고자 하는데 큰 평형도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 세대수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세대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연면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주택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평형별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 기준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크게 중요치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을 보시면 3종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3종 주거지역을 22만에서 24만 정도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을 4만 4천에서 한 2만 8,900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3종 획지를 늘리고 3종 획지 쪽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조합원 분양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이 220이었는데 224%를 올리고 3종 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263에서 271%까지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3종이 상한 용적률 올라가면서 이제 준주거 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기부 체납량이 준주거 지역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3종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발 가능 연면적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나왔던 분양 연면적이 3종하고 준주거 지역을 합쳤을 때 약 한 7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합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정을 하고 뭐 이제 개수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합 제안안을 봤을 때도 전체 분양 연면적은 78만여 제곱미터로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늘어나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3종 지역에서 62만 2천이었던 걸 갖다가 68만 6천까지 3종 지역에서 조합 분양 연면적을 대폭 늘렸다는 거죠.
그 의미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연면적이 3종 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연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전체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늘렸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준주거 지역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임대주택 면적도 약 한 5만 7천에서 5만 4천여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연면적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 양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임대주택 양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양이 조금 줄었다. 그리고 이제 순부담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1%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 세대수로 봐서는 약 한 5,800여 세대였던 걸 갖다가 한 4,996세대, 5,00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근본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으로서 여러분들 동의 3분의 1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크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원칙을 좀 준수를 하면서 어떤 개수 조정이라든지 조합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조정을 했을 때 조합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여기서 주안점을 줬던 부분들은 3종 지역의 확대와 3종 지역에서 조합 분양량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과 관련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비 계획에서 수치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서로 연면적 그다음에 순부담, 용적률 인센티브 이제 3종 지역 준주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치를 자세하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 조합의 어떤 분양 연면적을 3종 지역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차원에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비계획 지정 이후에도 구역 지정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시면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된 이번에 수권 소유인의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각종 영향평가 내지는 건축 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일부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평형별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또 변경이 가능하고 또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변경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각종 영향평가 심의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는 어차피 정비계획이 결정되더라도 나중에 경미한 변경 내지는 중대한 변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정비계획의 구역 면적 10% 미만의 변경,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미한 변경을 한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또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본에 어쨌거나 빨리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정비계획 결정받고 추후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변경이 필요하면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아마 절차상에 정비계획이 이번에 결정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정비계획 최종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획지에 이쪽 준주거지로 3종 획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보행 통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노년노변으로 이렇게 좀 이전을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 용적률 224%, 그다음에 이제 최고 층수 한 77층까지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비계획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신속통합기획에 서울시에서 주어졌던 가이드라인을 좀 개선했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축약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순부담 계획을 신속통합기획에서 17.3%로 했던 걸 우리가 이제 15.1%로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내놓는 게 비율이 줄어들면 우리가 내놓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순부담이 줄어들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15.1% 조정하고 준주거 지역의 축소를 통해 가지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택지를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3종 획지의 용적률을 220%에서 224%까지 확대를 하겠다. 기준 용적률을. 그러면서 이제 상한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압구정 초등학교는 뭐 이전하는 걸로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시설도 저쪽에 있던 걸 갖다가 따로 이쪽에 이전을 해서 최대한도로 택지를 넓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제한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부 조정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저도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수치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분양 연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절차 이용하고 질의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